남은 일주일은 지난 6개월에 맞먹는 압축된 시간이다. 이 기간을 활용해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YS 얘기를 했어요. YS가 득표한 42%로 승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지지율 하락?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작년 총선 때 썼던 여론조사 방법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똑같이 쓰는데 이번에도 작년 총선 때처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틀릴 것이다. 노은지 기자, 네. 현장을 취재하셨으니까 안철수 후보도 홍준표 후보도 나 여론조사 결과 그거 안 믿는다. 그렇죠. 둘 다 불신을 하는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해설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이제 상승세잖아요. 예. 이거는 충분히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좀 하나 이제 유세 현장에서 좀 제가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남은 게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토론회 때 사실 저희가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홍준표, 안철수 크게 싸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약간 봐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 후보가요? 홍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어린애 같은데 백신이나 만들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예. 안철수 후보 정도는 내가 제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을 일단 자기 유세 현장에 모인 건 지지자들이니까 예.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잘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4.13, 지난해 4.13 총선 같은 경우에 다 이제 뭐 여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완전 이제 뒤집어진 결과가 나왔고 특히 국민의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접전 양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자신 있다, 내가 뭐 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불신한다라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른바 안철수 얼라설을 퍼뜨리는데 유태우 시장님,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믿지 않는다. 작년 총선 결과를 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작년 총선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두 가지가 이게 여권의 몰락하고 국민의당의 부상이잖아요. 예. 그게 결국 연동돼 있는 거죠. 국민의당이 처음에 뭐 야당 분열 아니냐, 이 강하게 민주당에서 그 프레임을 걸었었는데 실패할 거다. 예, 알고 보니까 중도 보수층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사실 여권의 기반을 허물어뜨린 거잖아요. 아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그 총선 일주일 전에 한 13, 14%였을 거예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정당 명부 득표율 기준으로 26점 몇 % 해가지고 2등 했잖아요. 그거 이제 샤이 안철수, 샤이 국민의당 표가 있다라는 데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샤이 안철수 표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과연 지금 정도의 격차를 벌충할 만큼 있을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그냥 우리 돌직구 쇼 시청자들과 우리끼리니까, 가족끼리 하는 얘기니까, 네. 선거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지금 이 구도대로 문재인 후보가 한 40%가량 선전을 하고 있고, 뭐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가 20% 선을 넘나들면서 접전을 하는데 이 구도가 그냥 대선 때까지 간다면, 문재인 후보를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저지하기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이른바 대선 전 빅뱅론 뭐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단의 대책 마지막 대선 후보 단일화 얘기가 안홍 단일화 얘기가 나오긴 하고 있죠. 야,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네. 안 가는 게 아니 단일화 할 거면 사전 투표 전에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들어가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가정을 깔게 되면은 이미 표가 팽팽하게 맞붙어 있어갖고 다 이렇게 찍고 나는 표가 나중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후보가 사퇴를 하고 한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건 4표가 될 것인데 이 단일화가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단일화를 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라면 단일화는 마지막에 가서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내면은 이게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저 상대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씩 웃으면서 그때부터는 엄청난 맹공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적폐 연대리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런 틈을 주지 않고 주말 정도 가서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내면 나름의 효과가 있을 예. 것이고 심상정 후보가 표를 좀 분산시키기 시작한다라면 또 이 단일화가 만약에 앞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게 확장성의 효과가 없는 건데 예. 안철수 후보로 마지막에 단일화가 되면서 뭔가 해볼 만한 가능성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이제 마지막 선거에 나오면 변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뭐 현실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런데 그냥 김병민 의원이 말하는 낭설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권 물밑에서 뭐 후보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요 각 캠프의 정치인들끼리의 일종의 고도의 정치적 물밑 접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느냐는 결국 후보의 의지에 달린 것이겠죠, 정 의원님. 그렇죠. 지금 현대 이제 지금까지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몽준 단일화 이런 경우는 밑에 사람들도 사실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극적인 단일화였는데 이번에는 반대 양상입니다. 본인들은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러는데 밑에서 움직여요. 밑에서 막 움직여요, 막. 예, 밑에서 움직이고 후보도 본인들은 전부 안 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양상인데 그런 어떤 예. 전례로 볼 때 후보 자체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망을 낮게 봅니다. 김광덕 전 부장이 대선판을 취재하기 시작한 게 삼김시대 때부터니까 그 삼김시대 얘기 좀 해보죠. 그때 아무도 예상 못했던 단일화와 정치권의 연대, 그때 대단했잖아요. 네, 그 삼김 시대 때 양김이 이제 경쟁했던 92년에는 대단한 뭐 단일화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은 97년에 DJP 단일화가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소위 단군 이래 평화적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도 여당이 혹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관행처럼 남아있던 시절에 극적으로 DJP 연대를 실현해가지고 또 이념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97년 이후에 그 이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는 소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있었고 예. 그래서 항상 이 추격하는 쪽에서는 소위 단일화라고 하는 드라마를 쓰므로 인해서 극적인 뭔가 역전을 노리는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 주요 대선 때마다 계속 단일화가 있었어요. 예. 네, 단일화 작업이 항상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극적인 단일화는 없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지금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야.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근데 예. 이거에 대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엔 진짜 어렵다. 그리고 진짜 하려면 오늘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15 내지 20%가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오늘로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취재를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도 예. 지금 현재 소위 그 국민의당과 한국당 사이의 관계자 사이에는 전화로라든가 여러 가지 접촉 방식으로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소위 문재인 후보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극적인 단일화를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전 부장도 저랑 똑같이 취재하셨군요. 네, 알고는 예.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어렵다고 하는 게 굉장히 희박하다 하는 게 현재는 정설입니다. 그렇군요. 이따 방송 끝나고 서로 취재한 것 좀 맞춰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할 일이 없기. 알겠습니다.